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옳은가? 라고 의문점이 듭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라면 홀로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라면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 국내외에서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4월 달에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에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결코 만만치가 않죠. 아무래도 중동 문제라는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이다라는 것이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다양한 중동 문제들이 현재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이란, 이스라엘의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요. 여기에 후티 반군까지 나서면서 현재 지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을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5,000포인트에 대한 위기 이런 부분들까지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4월 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6일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했었던 시한이죠. 이 시한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모습은 정중동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밀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 팔자가 사자보다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위축돼 있으면서 시장에 있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매도가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현재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장기화 흐름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는 최악의 국면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고 빨리 안정을 찾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이상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최악의 국면을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다음에 그거보다 시장이 잘 흘러가면 다행인 거다라는 개념이죠. 지금 중동 전쟁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조급증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을 일으켰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겠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가가 올라갔고요.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경제를 압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란 같은 경우 정교하게 현재 지금 미군을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을 가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가 WTI 기준 100달러를 돌파했는데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까요? 일단 유가와 관련해서 100달러가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어떤 가능성, 유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려왔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국내 언론만 봐서는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일반 분들이 국제 뉴스까지 일일이 찾아본다라는 것도 현실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점을 세운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라는 것은 글로벌리 많은 분들이 전쟁 뉴스를 바라보고 그것을 반영한 게 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치만 보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반영된 게 유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가가 $90 이상에서 논다라면
그러면 뭐 100달러나 90달러나 비슷하죠. 그러면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유가가 90달러, 8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전쟁이 조기 종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얼만큼 유지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국채 금리가 어떻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기보다는 유가 하나만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그리고 시시각각 체크하시면 이거는 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3월 31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유가가 장중에 잠깐 움직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유가가 잠깐 움직이니까 바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죠. 역시 유가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3월 30일 날 장중에 보였던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제가 2주 만에 이제 여러분들 찾아뵀으니까 2주 사이에 변한 것들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이제 1,500원대에 고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못 들어오고, 전쟁이 지금 한 달을 넘어서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주 사이에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우리가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1.2조 달러면 미국 내에 있어서 시총이 8위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그러한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되겠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 조금 과도하게 서두른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물론 다양한 ETF들이 출시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에요. 그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현재 지금 시장의 조정폭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반영하게 된다라면 개인들의 매수세는 아직은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개인들 투자자는 밀리면 산다라는 개념에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추세에 편승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돈만 자원이 아닙니다. 시간도 자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19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이제 17만 원대까지 밀리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죠.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괴롭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게 된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주고 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는데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까요? 환율이 이제 1,500원대 지금 움직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수출 기업에게조차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글쎄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러 대비해서 지금 철저하게, 그리고 미국 시장의 중독 문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환율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력으로 약세가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상황으로 약세, 1,500원대 이상에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문제만 해결된다라면 정말 전쟁이 모든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블랙홀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500원대에서 1,450원대로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독 문제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17, 8만 원 정도, 20만 원 간다면 10%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한 7%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외국인들은 8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파는 국내 투자자들의 10%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빨리 전쟁이 종식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리 전망이 다시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향후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보면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현재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원래 금리를 인하하려면 디플레가 와야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고용지표가 악화된다라든지 그래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금리 인하는 상당 부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기준점은 이제 6월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는 게 6월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달에는 상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면 올해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금융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전쟁에 달려있고 유가에 달려있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케빈 워시가 노력을 할 수 있는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게 된다라면 올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 특히 이제 이번 주 3월 말 4월 초에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물론 시장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급반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밀릴 때마다 산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명품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품도 자주 세일하면 명품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2월 2일 날 급락한 이후 3월 3일 날 급락한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서 역시 K증시는 강해라는 인식을 줬었죠. 그때만 해도 명품과 같은 반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세일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소위 이제 물려가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잠식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리십시오. 4월 중순 정도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반등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도 그때쯤 되면 방향을 잡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동투기전이 가장 춥듯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 여팡은 둔화 흐름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반도체 여팡이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런 것인가?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것인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뉴욕 시장에 있어서도 최근 반도체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흐름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쟁이 터진 이후에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 포함해서 우리가 업황이 둔화됐다라는 흐름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반도체들이 나오고 메모리를 이제 우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리인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떠한 산업이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경쟁자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지금 전쟁 이후에 나타난 변화, 그리고 단기적으로 나타난 변화들을 놓고 보면 반도체 업황이 둔화됐다라는 움직임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메모리 업체에 대한 가수요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업황이 둔화됐다는 신호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제가 데일리경제TV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 의존도 축소 흐름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구글이 터보컨트를 만들어내므로써 우리가 HBM 의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표명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터보컨트는 압축 기술이고요. 뭐 여러 가지 용량을 가볍게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HBM과의 어떤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이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되긴 하겠죠. 두 가지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터보컨트가 대세는 아니고 개념과 일단은 적용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터보컨트 발표 이후에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터보컨트가 시장을 더 크게 하는, 파이를 더 크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됐을 때 그 기술이 기존 기술을 오히려 사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키움으로써 기존 기술과 서로 공존했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지금 확장일로에 있는 상태에서 터보컨트의 출현은 HBM에겐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HBM과 메모리 이쪽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점들은 반도체가 흔들리는 이유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가 흔들렸다는 것은 매수 관점의 접근도 용이하죠.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가 덥석 매수하기까지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쉽게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터보컨트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점들을 잘 파악해서 오히려 전쟁 이슈가 끝난다라면 터보컨트로 인해서 밀렸던 주가는 오히려 매력적인 방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참 저도 고민이 드는 게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옳은가? 라고 의문점이 듭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라면 홀로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라면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 국내외에서 그리고 뭐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4월 달에 잠정 실적, 확정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 실적에 기반해서 보면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 수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마저 없다라면 주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속도면에 있어서는 2025년, 2026년 상반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주식시장이 올라왔다라면 지금은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가 20만 원,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갈 때는 매물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가가 사기만 하면 올라가고 팔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20만 원에 물리고 100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신용일 거고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쏟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매물대가 없이 올라갈 때랑 매물대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찍은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9만 전자를 뚫는데 오랜 그 시간이 걸렸죠. 물론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돌파할 때는 처음 돌파할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보다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위 현타가 온다라 그러죠. 야,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전쟁이 격화되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출구 전략을 보이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 때 40조 이상, 하이닉스 기준으로 30조 이상만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다시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거보다 못했을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그거보다 못했을 경우라면 오히려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40조, 30조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경쟁력 회복 신호로 보시나요?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상당히 점유율도 지금 계속해서 좀 TSMC 대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 하반기부터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점유율은 TSMC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파운드리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보자. 그러니까 TSMC 대비해서 점유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켜서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가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흑자 전환된 기조가 완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나타냈었던 나노 공정에서의 기술력, 그다음에 수율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익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주가 움직임이 더 가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목표 주가도 훨씬 더 높이 설정돼 있고 더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2나노 공정 경쟁에서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2나노 정도만 되는데도 굉장히 어떤 뭐 기술 경쟁이다라는 분들을 보기보다는 이제 공정 경쟁이죠. 공정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 공정이다라는 것은 이제 수율이죠. 수율은 결국 완성도고요. 완성도를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나노 공정 단계에서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이후부터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3나노 공정에서 우리가 HBM4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잠시 한때 쉬어갔습니다만 이제는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죠. 거기에 따라서 소부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호전자의 해프닝도 있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IT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 특히 코스닥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HBM과 관련해서 후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압축해서 보이는 것도 수익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을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